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왜 점점 화가 자주 나지?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지?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약해져서, 건강이 나빠져서, 돈이 부족해서.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 그것은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가장 빨리, 가장 강력하게 삶을 흔들고 망가뜨리는 것은 바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 철학의 위대한 스승들이 끊임없이 경고해온 진실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도 삶도 흐트러진다. 부처님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독이 가장 먼저 노년을 해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스스로 만든 독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마음의 습관이 우리 자신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동양 철학에서 수천 년간 경고해온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노후의 삶을 망치는 5가지 독을 아주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듣다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바꿔야 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이라도 끊으면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계속하면 남은 인생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독, 집착. 집착이 노후를 망가뜨린다. 동양 철학에서 가장 먼저 끊으라고 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된 마음은 세상을 좁힌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것, 내 방식, 내 생각에 매달리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내 방식이 맞아. 이게 정답이야. 표면적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입니다. 신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것이 바로 노후의 평안을 완전히 깨뜨리는 가장 중심적인 원인입니다. 집착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화가 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불쾌해집니다. 둘째, 과거에 붙들려 현재를 잃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과거의 기억에 갇혀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셋째, 자녀, 돈, 집, 관계에 대한 욕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해. 내 돈은 이렇게 써야 해. 우리 집은 이렇게 유지되어야 해. 넷째, 변화가 두려워집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섭고, 낯선 것이 불편하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닫힙니다. 유연함이 사라지고, 대화가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경직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집착은 절대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착은 당신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에너지를 뺏고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만든 뒤 마지막에는 당신을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기 방식대로만 사셨습니다. 음식도 생활 습관도 사람 관계도 전부 자기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같이 있기 힘들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방문 횟수를 줄였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결국 그분은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았을 뿐인데. 바로 그겁니다. 집착은 본인에게는 내 방식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벽으로 느껴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런 말로 요약됩니다. 쥐어짜는 힘을 줄이고 내려놓는 힘을 키워라. 집착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자녀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내가 계획한 대로 쓰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세상이 내 생각과 달라도 괜찮다고 인정해 보세요. 그 순간 노후는 훨씬 가볍고 부드럽고 평안해집니다. 집착을 놓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독을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독 걱정과 불안. 걱정은 노년의 기운을 고갈시킨다. 자, 이제 두 번째 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지 않은 일을 붙들고 스스로 괴로워한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괴로워합니다. 특히 노년에게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바로 걱정의 반복입니다. 건강이 어떡하나?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자녀가 걱정된다. 외로워질까 두렵다. 나중에 혼자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돕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걱정밤에 잠들기 전까지 걱정, 심지어 꿈속에서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걱정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걱정은 현실을 단 1mm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과 체력은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특히 노년에는 걱정이 몸에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잠이 깨집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몸이 뻣뻣해집니다. 어깨가 굽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긴장됩니다. 두통과 어지럼이 잦아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흐릿합니다. 기운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도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은 몸의 기운을 흐린다. 기운이 흐리면 병이 생긴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의학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불안과 걱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실제로 질병을 유발합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건강 염려증이 심하셨습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큰 병일까봐 걱정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또 걱정하고 결과가 괜찮다고 나와도 또 다른 걱정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손주를 돌보게 되셨는데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몸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걱정을 놓으니까 기운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걱정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걱정은 단 한 번도 당신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지 않은 일은 오지 않은 일로 두세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세요. 걱정을 놓는 순간 노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맑아집니다. 3번째, 독원망. 원망은 사람의 기운을 썩게 만든다. 자, 이제 3번째 독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고 더 무서운 독입니다. 노자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을 분노가 아닌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노는 폭발하고 지나갑니다. 크게 화를 내고 나면 어느 정도 풀립니다. 하지만 원망은 다릅니다. 원망은 조용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녹이 쇠를 서서히 부식시키듯이 원망은 마음을 천천히 썩게 만듭니다. 노년의 흔한 원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다른 길을 갔다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왜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몰라주는 걸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나? 배우자 탓, 부모 탓, 자식 탓, 세상 탓을 합니다. 내가 젊을 때는 이렇게 안 살 줄 알았다. 지금의 삶이 내가 꿈꾸던 모습이 아니라고 한탄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운이 탁해집니다. 도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을 품으면 기운은 흐르지 않는다.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압이 오릅니다. 원망은 몸을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둘째, 감정이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금방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셋째, 비관적 사고가 늘어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넷째,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삶 전체가 무거워지고 행복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봤자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어차피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것이 원망의 무서운 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자신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힘들게 살아왔다고 늘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집도 장만했고 큰 병도 없이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원망이 모든 것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다. 상대는 전혀 모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원망하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과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을 놓으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않겠어. 이렇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원망을 놓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그 자리에서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독고집. 고집은 노년을 고립으로 이끈다. 네 번째 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교는 노년의 가장 위험한 마음을 놀랍게도 고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고집이 뭐가 나빠? 신념을 지키는 거 아닌가?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고집은 겉으로는 내 신념을 지키겠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는 행동입니다. 노년의 고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방식이 맞아. 고칠 필요 없어. 내가 살아보니 정답은 이거야. 요즘 사람들은 다 틀렸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말들 속에는 사실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두려움, 변화가 불편하고 무서운 마음. 고집은 사실 방어기제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무조건 옳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고집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첫째, 배우지 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성장을 멈춥니다. 둘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납니다. 셋째, 가족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배우자와의 소통이 막힙니다. 넷째, 인생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세상이 점점 작아지고 가능성이 사라지고 삶이 단조로워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은 미덕이 아니다. 고집은 세상을 잃는 병이다. 제가 아는 한 8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스마트폰 사용을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왜 바꿔야 하나? 처음에는 자녀들이 가르쳐 드리려고 했지만 너무 고집이 세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가족들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친구들은 단톡방에서 안부를 나누는데 그분만 혼자 고립되셨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뒤늦게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배울 걸 그랬네. 내 고집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어. 노년의 지혜는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나무는 강하지만 부러집니다. 풀은 약하지만 바람의 살랑입니다. 유연한 것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한 문장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순간 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다섯 번째 독 자기관리 포기. 자기관리 포기는 노년을 급속히 무너뜨린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독입니다. 이것은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독입니다. 동양 철학, 특히 도가에서는 노년에 가장 큰 죄를 짝이 몸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왜 노자가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기운이 막히고 기운이 막히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삶이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노년은 다음과 같은 실수를 자주 합니다. 첫째, 식사를 대충 때웁니다. 나 혼자 뭐하러 제대로 해먹어. 이 나이에 무슨 음식이 중요해. 그래서 라면으로, 빵으로 아니면 아예 거르기도 합니다. 둘째, 수면을 희생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그냥 TV를 보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낮에 졸고 밤에 또 깨어 있고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 셋째, 운동을 포기합니다.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걸어? 밖에 나가기도 귀찮아.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넷째,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어디가 아파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고 이상한 증상이 있어도 곧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합니다. 다섯째, 스스로를 이제 끝났다고 단정합니다. 나는 이제 다 늙었어. 이 나이에 뭘 더 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이 5가지는 노년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아무리 자녀가 효도를 해도 본인이 스스로를 포기하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포기하는 순간 노후는 급격히 쇠약해지고 정신적 활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 노년의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살아납니다. 제가 아는 7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우울증에 빠져서 몇 년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식사도 대충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지내시다 보니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같이 걷자고 졸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싫었지만 손녀 손을 잡고 집 앞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한 달, 2달.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관리의 힘입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운이 맑아지고 기운이 맑아지면 생각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희망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산책하세요. 식사를 정성껏 챙기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력은 아직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이 5번째 독을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독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착 걱정과 불안엄만 고집자기 관리 포기. 혹시 이것들이 각각 독립된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5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물려서 돌아갑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집착은 걱정을 만듭니다. 내 것에 집착하니까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내 방식에 집착하니까 다른 방식이 들어올까봐 불안해집니다. 걱정은 원망을 만듭니다. 계속 걱정하다 보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을까? 하는 원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억울함이 쌓입니다. 원망은 고집을 만듭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쌓이면 나는 틀리지 않았어. 세상이 나를 틀리게 만든 거야. 하면서 자기 방식을 더 강하게 고집하게 됩니다. 고집은 자기 관리 포기로 이어집니다. 고집이 세지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 나는 이대로 괜찮아라며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포기하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더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보이시나요? 이 5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망치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한번 이 고리에 빠지면 저절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계속 돌고 돌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딱 하나만 끊어도 나머지가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나를 틀리게 만들었다는 원망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줄어들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마음속 짐이 가벼워지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몸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긴장이 풀리고 잠이 잘 오고 식욕이 생기고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몸의 기운이 살아나면 자기 관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산책도 하고 싶고 제대로 식사도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집니다. 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내 것에 그렇게까지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만 끊으면 전체가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버리는 순간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삶이 돌아온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이거겠죠.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무엇인가요? 아,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데 하고 찔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집착을 버리기로 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도 배우자가 내 방식대로 안 해도 세상이 내 생각과 달라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걱정을 버리기로 했다면 오늘 밤 자기 전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원망을 버리기로 했다면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고집을 버리기로 했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한 번만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자기 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오늘 1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아니면 오늘 저녁만이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 하세요. 셋째, 매일 반복하세요. 하루 이틀하고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90일 반복하면 생활 방식이 됩니다. 넷째, 변화를 기록하세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오늘은 자녀에게 화내고 싶었지만 참았다. 오늘은 걱정을 내려놓고 푹 잤다. 오늘은 30분 산책했다. 이렇게 적다 보면 스스로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음 날의 동력이 됩니다.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잘 안 될 겁니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미 너무 늦었어. 내가 이 나이에 뭘 받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만약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독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원망이고 고집이고 자기 관리 포기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절대 마무리의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오히려 회복과 지혜의 절정기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에는 젊은 시절에 없던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생깁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증명할 것도 없고 세상에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답게 살면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밝게 하라. 마음이 밝으면 하루가 새롭다. 60세가 되어도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마음만 밝으면 매일이 새롭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르면 과거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면 과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자의 말은 더 놀랍습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면 가벼움은 저절로 온다. 억지로 행복해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거운 것만 버리면 가벼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늦은 변화도 없습니다. 늦은 시작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만 버리면 됩니다. 집착 쥐고 있는 손을 조금만 풀어보세요. 걱정 오지 않은 일은 오지 않은 일로 두세요. 원망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을 사세요. 고집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세요. 자기 관리 포기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세요. 단 한 가지라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다시 선명해지고 기운이 돌아오며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독, 집착, 걱정, 원망, 고집, 자기관리 포기, 이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가벼워지는 당신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당신의 마음은 아직 뛰고 있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돌아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가볍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사람. 그것이 바로 동양 철학이 말하는 진짜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의 남은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의미 있는 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가지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 부분을 바꾸는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